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요즘 구독 경제란 말이 굉장히 핫하죠. 예, 너도 나도 구독 경제, 구독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독 경제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전통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현재 진행형인 이 구독 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각기 생각하는 구독 사업,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이 다들 틀립니다. 그래서 나름 스터디를 하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구독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 왜 기업들이 구독 경제 사업을 하려 하나? 그리고 구독 경제 사업을 잘 하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래의 구독 경제까지 미래의 구독 경제 스킴에 대해서까지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독 경제란 구독 경제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 컨셉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면 일단 구독 경제 일정 기간 일정 구독료를 지불하고 신문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경제 활동을 일컫습니다. 구독 경제 컨셉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가입이나 해지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걸려서 가입 한번 하고 뭐 해지하기 어렵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위약금을 문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 구독 경제 최근의 스킴은 대체적으로 가입이나 해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진 구독 경제 스킴, 구독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해지가 적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컨셉이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하지 않습니다. 소유나 공유 없이 가입 서비스가 지속 진화하면서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현재는 좀 이 추이 자체가 좀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 사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독 서비스의 키는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는 개인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고 구독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이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개성이 강하고 특성이 강한 이 굉장히 세분화된 고객들 이 취향 그리고 각 그들의 고객 개개인의 필요에 대한 이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 외의 것들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살펴보면 전통 구독 경제를 하면은 정형화된 제품을 정기 배송하는 겁니다. 요즘은 구독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정기 배송 사업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쉬운 게 신문, 우유, 잡지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정기 배송, 구독 경제, 구독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가 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가 되겠죠. 구독 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가격이 이제 변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속옷, 서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지 뭐 이제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TV 같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 구독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그 기존의 자동차 렌탈 스킴이랑 이 구독 스킴이 이제 붙어서 반반 좀 하이브리드 돼서 진화하는 형태로서 이 구독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고요. 차종이 변경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생각되는 이 구독 서비스는 구독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진화입니다. 진화.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거죠. 내가 이제 A라는 제품, A라는 서비스를 신청했으면 그 A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래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시대 흐름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테슬라 전기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계신데, 테슬라의 경쟁력 중에 한 축은 전기 자동차로서의 경쟁력도 있지만은 이 오토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기능이 사실은 이 테슬라의 성공에 뭐 큰 견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미래 이제 그 구독 사업 모델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오토파일럿 서비스를 구독 스킴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예, 디폴트가 이제 베이직으로 나오는 게 99불, 한 달에 99불. 그리고 이제 이 풀 기능을 좀 쓸 수 있는 게 한 달에 199불.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한 달에 운행을 하는데 기름값이 얼마 정도 들 건데, 예,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려 199불이나 주고 이거를 구독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진화하는 서비스에 매료되어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무조건 이 금액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오토파일럿 초창기에는 차로 변경 정도만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오토파크, 자동으로 주차까지도 됐는데, 이제는 나들목 진입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인터체인지 이제 진입,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나 성능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나 제품이 이제 미래 구독 서비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독 여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독 여정 로드맵 각 단계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니즈 충족과 최적의 경험을 고민해야지만 잠재 구독자를 이제 실질 구독자로 전환하고 기존 구독자를 유지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모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철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구독 제품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D2C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제 Direct to Customer.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보던 유통들, 중간의 유통들을 제거한 개념. 중간 유통 없이 구독자로부터 지속적인 주문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판매 물량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공급 안정화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통이 중간에 껴 있고 일반적인 일시불 판매를 하면 고객이 언제 사는지, 물건을 언제 얼마나 사갈지 몰라요. 그런데 구독 가입자 수가 얼마 정도 계정이 확보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계정이다. 그 100만 계정에 대한 구독자 월별 가입 기간도 틀릴 거고 뭐 그럴 건데, 이게 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그 다음 달 뭐 해지율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 서비스, 몇 개 정도 상품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B2B 이제 파이프라인, 수주 영업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미래 구간에 대한 매출이 확보가 되고 투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재화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가가 투입이 되는 재료라든지 공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리소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SCM 관점에서도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 이제 고정적으로 얼마 정도 재료를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원가 내고 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적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이 비수기가 없어요. 예, 비수기 없는 꾸준한 매출 확보, 유통 마진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그 정기 구독 고객은 가입, 해지가 용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고객은
이제 서비스가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독 서비스 제공자, 구독 고객이 있으면 약속된 주기에 맞춰서 제품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면 됩니다. 자동 주문 배송. 그러니까 고객은 주문을 매달 할 필요가 없어요. 특정 주기 필요한 주기에 맞춰서 주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기만 설정을 해놓으면 매 월이 될 수도 있고 매 주가 될 수도 있고 매 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고객 특성에 맞춰서 그 특정하게 이제 설정된 그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주문, 배송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독 고객은 구독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주기로 설정된 주기라든지 결제해 주기로 한 주기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구독료를 지속 납부를 하니 구독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수익이 창출되니 이득이겠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기 결제. 요게 핵심이고요. 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샘플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현대 사회에서 구독 경제 모델, 구독 사업 모델이라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형.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고 20, 30대는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해요. OTT. 이제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셋탑 박스에 의존했던 IPTV, 저 같은 경우도 U 플러스 TV를 쓰고 있습니다. U 플러스 아이들 나라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런 IPTV를 뛰어넘어서 인터넷 인프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고 수준으로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프라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해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셋탑 박스 없이 다이렉트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이 컨텐츠 개발자 혹은 컨텐츠 제공자하고 중간에는 이제 U 플러스라는 이 셋탑 박스가 중간 매체, 중간 마진을 보는 유통 역할을 했는데 그거 없이 다이렉트로 고객하고 붙게 되는 그런 서비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라든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구글 TV, 웨이브, 뭐 티빙, 왓챠 플레이,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뭐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업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죠. 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이 돼요. 안정적인 매출이 되고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 정보도 다이렉트로 받게 되고 이제 변형된 형태의 서비스 구독형 스킴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표적인 게 밀리에서제 이런 거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축을 차지하는 게 전통적인 정기 배송 형태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역사가 가장 깊죠. 신문이나 우유 배달과 같은 이제 전통 구독 스킴 형태로서 매일 쓰거나 먹는 것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신문 우유처럼 이제 매일 쓰거나 먹는 것은 이제 반찬 정기 배송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 업체 조금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월간 계란이라는 게 있어요. 월간 계란. 양계장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고객에게 이제 그 계란을 공급하는데 우리 계란 거의 뭐 매일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마진을 많이 보죠. 마트나 이런 데 통해서 사게 되면은 그거를 건너뛰고 이런 구독 서비스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정기 배송 구독형이 매일 쓰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 꾸카라는 꽃 정기 배송 서비스 2주에 한 번씩 이제 꽃을 배송해주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떴죠.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비정기 배송, 매일 쓰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전통 렌탈 스킴이었던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매니저가 방문해서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 저도 사실 매니저가 저희 집에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애들 굉장히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관리형 정수기 제품이 나오면서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필터만 고객이 직접 교체를 해주면 되도록 이 제품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자가관리형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터 배송,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4개월이든 제조사 특징에 따라서 필터 캐파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요 주기에 맞게 배송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성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뭐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건 아닌데 점점 이 스킴이 고도화돼가는 형태 중에 하나가 차량 정비관리 구독 서비스. 차량 정비관리 구독 서비스. 차량 같은 경우도 뭐 엔진오일 5,000km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다든지 15,000km에 한 번 교체를 해준다든지 키로 수가 더 늘면 늘수록 여러 이제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늘어나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독 서비스가 최근에 좀 많이 성행하고 있고 좀 더 이제 고도화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어도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라이센스도 최근에는 구독 형태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월 얼마씩 내기도 하고 그 MS 오피스 365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이렇게 쓰는데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가 기존의 전통 렌탈에서 구독 혼합형으로 최근엔 좀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정수기 같은 사업이 전통 렌탈형 비즈니스인데 기존 정수기처럼 렌탈로 빌려 쓰던 비즈니스에서 구독 사업 스킴을 이제 혼합하는 형태. 소유권 없이 빌려 쓰고 구독 스킴처럼 해지가 용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변경 가능한 거. 정수기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3년 약정이냐, 뭐 5년 약정이냐, 뭐 금융리스 장기 뭐 약정 이래서 뭐 6년 약정이냐, 뭐 이렇게 쓰는데, 그게 싫어요. 저는 뭐 한 석 달 여기 뭐 지방에 어디 와서 사는데 한 석 달만 그냥 쓰고 이거 뭐 해지하고 싶어요. 그런 고객들 이게 딱 맞는 거죠. 해지가 용이한. 대표적인 게 차량 구독 서비스. 차량 구독 서비스. 얼마를 내면은 차량을 빌려서 구독해서 쓰다가 딱 그 기간 필요가 없어졌어. 그럼 해지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금을 조금 더 낸다든지 상황에 맞게 다음 달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요. 조금 좋은 차로 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제네시스 G80으로 다음 달에는 구독을 한다든지. 근데 그 다음 달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기만 하면 돼요. 모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그 골프웨어라든지 골프 장비 같은 경우 고가입니다. 근데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별로 즐기진 않지만 어떤 모임 때문에 한번 치러 나가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옷을 산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골프웨어 렌탈 구독 서비스도 최근에는 좀 성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 타입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뭐 가장 전통적인 게 매월 자동 결제하는 타입, 뭐 쿠팡 로켓 와우라든지 요기요 슈퍼클럽, 국가 정기 배송, 정기 구독 관련된 것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을 했다가 추후에 정가로 자동 결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회원을 빠르게 늘리도록 새로운 회원에게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죠. 그 유튜브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한 달 무료입니다. 에버노트 같은 뭐 이런 서비스도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고객들에게 배포를 했다가 유료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이제 초기에 이제 무료는 아니고 할인을 제공했다가 추후에 정가 자동 결제를 하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에게 이제 초기 비용을 할인해주고 이후 정가 결제를 받는 타입인데 대부분 이제 음원 제공하는 서비스들, 멜론이라든지 진이라든지 벅스라든지 이런 분류의 컨텐츠 서비스들이 무료는 아니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후킹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기 결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 렌탈 스킴도 사실은 이제 구독 스킴 안에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렌탈 스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월 자동 결제되지만은 이용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스킴, 요런 거 이제 렌탈. 요거는 이제 전통 렌탈이랑 전통 구독은 사실 별개의 영역이었는데 현재 이 구독 사업 영역이 이만큼 확장을 하면서 전통 렌탈 스킴은 이 구독 사업, 구독 경제라는 이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타입이 하나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 결제 없이 1년치를 선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년치를 선결제. 월간 결제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해서 연간 이용을 고객을 확보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이게 잡지예요. 잡지. 전통 그 배송 서비스, 구독 서비스로는 잡지 같은 게 보면은 1년치를 얼마, 한 달에 10,000원씩, 1년에 12만 원인데 1년치를 사면 뭐 99,000원 해주겠다, 뭐 89,000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잡지 구독을 많이 좀 성행했었죠. 그거 따라한 게 일종의 이제 밀리의 서재, 이북 서비스 밀리의 서재가 대표적인 거고, MS 오피스 365도 뭐 그런 식으로 사업하고 있고요. 이 에버노트 같은 요런 분류의 사업 아이템은 초기에 무료 제공했다가 추후 정가 자동 결제, 월 자동 결제 하는 것도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재되어 가는 추세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구독 경제 사업 스킴,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사업 스킴, 구독 타입, 이 형태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주문 시 이제 주소 입력이라든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 와르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게 저는 미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정기 배송을 위해서 주소 입력하는 거, 그거 외에도 뭐 색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타입이라든지 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서비스 항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 같은 경우 매니저가 방문하는데 매니저가 방문해서 케어 서비스를 해주는데 방문해주는 날짜를 선택한다든지, 요런 형태의 정기구독. 이제 커피 원두, 간식, 의류, 화장품, 교육 서비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행했던 서비스, 성행했던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구독을 만났을 때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지금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